안녕하세요. H 여사입니다. 평범하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는 1인 창작자입니다. 인생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역할로 살아가다 보니 정작 나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보게 될 때가 있지요. 나만의 방을 가져라 라는 말처럼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한 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한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주부였어요. 아니, 평범보다 더 밋밋한 사람이었죠.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였고 특별한 재능도 자랑할 만한 학벌도 없었습니다. 넌 참 착하다.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칭찬이라기보다 그냥 무난하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 첫 남자친구이자 남편은 공무원이었죠. 작은 회사 계약직이었던 저에게 정말 커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생각 있어?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사람이면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었냐고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선택했다기보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잠깐은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좀 와서 도와라. 시어머니의 전화는 항상 당연하다는 듯 시작됐어요. 네, 어머님, 갈게요.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거절이라는 선택지도 몰랐어요. 시댁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었죠. 아이를 업고 가방을 들고 저는 늘 달려갔습니다. 김장철이면 신우들 김치까지 다 했고요. 명절이면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때 저는 그게 인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시댁 일까지 챙기다 보니 제 하루는 늘 누군가를 위해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시간은 참 빠르죠. 아이들이 하나둘 커가고 막내까지 대학에 들어가던 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이상할 정도였어요. 엄마, 내 준비물 어딨어? 엄마, 나 밥 못 먹었어. 엄마, 내 옷 어딨어? 늘 들리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아이 엄마도 아니고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나로 남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죠. 말투도 분위기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지. 그 말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저는 뒤처진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그 마음 하나였어요. 책을 읽다 보니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만의 무언가를 시작해라. 처음엔 잘 몰랐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래도 일단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리뿐이었거든요.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글을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회수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그때 마침 유행했던 유행 레시피랑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유튜브 수업도 들었어요. 저는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선생님,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선생님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그저 집에서 집밥을 하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다니요. 강연이 하나 둘 늘어났고 수입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그냥 취미 아니야? 남편의 말이었어요. 아이들도 시댁도 저를 예전 그대로의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달랐습니다. 시댁에서 부르면 무조건 갔고 남편이 부르면 언제든 움직였죠. 그런데 이제는 어머님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물을 마시는 모습도, 밥을 먹는 모습도, 밤에 코 고는 소리도 괜히 밉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전화가 울리면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 나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하지? 그동안의 시간이 갑자기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사람들 덕에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롭고 싶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전에 강의 하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다음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님이었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받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받았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좀 와야겠다. 역시나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그렇게 묻자 어머님이 조금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 좀 와서 정리 좀 하고 가. 예전 같았으면 아무 말 없이 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일정? 무슨 일정?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강의 준비가 좀 있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때 들려온 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오늘 어머님 전화 받았는데 남편은 별 반응 없이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못 간다고 했어.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는 분명했어요. 나도 일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걸 일이라고 할 수 있나? 그 말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건 뭐야?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이 조금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냥 취미 아니야? 그 순간 뭐가 끊어졌습니다. 나 그걸로 돈도 벌어. 그래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보다 적게 벌어도 적어도 나는 나로 살고 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나도 이제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무서워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한참은 말이 없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누가 그렇게 살게 해준 건데 그 말,
글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맞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다 해줬지. 남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다르게 들었습니다. 해줬다. 그 단어가 너무 크게 꽂혔어요. 해준 거야?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럼 아니야? 그때 정말 참았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나는 해준 적 없어?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이 셋 키우고 시댁일 다 하고 당신 뒷바라지에 그건 당연한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는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이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이 마음 어디까지 가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욕심인지 아니면 이제서야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건지요.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과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저는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요, 인생이란 결국 누군가를 위해 사는 시간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어느 쪽이든 마음이 아파지는 것 같고요. 이분 역시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늦은 게 아니라 이제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결과일 테니까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새로운 도전과 성공 응원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성장과 행복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여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